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수의 자릿수가 같은 소수끼리의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 나누기, 소수 첫째 자리도 배웠고요. 소수 둘째 자리 나누기, 소수 둘째 자리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볼 것은 바로 자릿수가 다른 소수끼리의 나눗셈을 한번 배울 겁니다. 자릿수가 다르다는 거는 지난 시간은 자릿수가 같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수 첫째 자리 나누기, 소수 둘째 자리 또는 소수 둘째 자리 나누기, 소수 첫째 자리 이런 걸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길이가 주문을 외우면 길이가 늘어나는 마법의 연필이 있대요. 이 노란색이 먼저 원래 그 연필입니다. 길이가 보시면 알다시피 5.4cm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주문을 걸었더니요, 연필이 길어나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길어나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연필처럼 됐대요. 근데 이거 재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19.98cm입니다. 그렇다면, 마법의 연필은 처음의 길이의 몇 배로 늘어났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배 늘어났는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19.98 나누기 5.4를 계산해보면 우리가 과연 19.98은 5.4의 몇 배입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값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대략 맞추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게 대략 한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19.98 한번 봐봅시다. 소수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소수는 1보다 작은 단위죠. 그러니까 하찮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19.98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얼마가 됩니까? 20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연필은 대략 20cm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4cm도 반올림을 합니다. 5.4cm를 반올림을 하면은 대략 버림이 되겠죠. 그래서 5cm 정도가 되겠죠. 좀 버리기 아깝지만. 그래서 이 노란색 색연필은 즉 늘어나기 전 연필은 5cm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큰 거는 20 그리고 작은 거는 5cm라고 보면은 대략 몇 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한 4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한 4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5cm가 아니라 5.4cm 그러니까 더 기니까 4배가 좀 못되게 차이 날 것이다. 못돼. 자, 4배 못되게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9.98 나누기 5.4를 하려면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나눗셈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눗셈은 이거 안에 이게 몇 번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즉 19.98 안에는 5.4가 몇 번 들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대충 나올 수는 있겠어요. 한 번, 대충 두 번, 세 번, 네 번 좀 못 들어갈 것 같죠? 자, 그런데 좀 더 숫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9.98에서 5.4를 뺐습니다. 근데 5.4를 빼면 그래도 남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0이 될 때까지 계속 뺐어요. 그쵸? 이 과정은 선생님이 직접 계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 빼기 5.4 한번 뺐습니다. 자, 좀 남죠? 한 번 더 빼겠습니다. 두 번 뺐습니다. 또 남습니다. 세 번 뺐습니다. 세 번 뺐는데요. 5.4를 빼려고 보니까 3.78이 남네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은 세 번 뺐어요. 세 번 뺐죠. 세 번 빼고요. 세 번 빼고 포함하고 세 번 포함하고 나머지가 남는데 얼마가 남았냐? 나머지가 3.78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나눗셈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딱 몫이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소수로 내려가면 나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답이 자연수로 딱 나눠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운 방법을 푸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배웠었냐면은 바로 분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19.98 나누기 5.4인데요. 그냥 분수로 바꾸면 얘는 100분의 1998이 되고요. 그리고 5.4는 10분의
54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나눈다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분모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모가 같게 나오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19.98은 100분의 1998이기도 하지만 그냥 10분의로 하면은요 199.8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자릿수 하나 덜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10분의 54는 그대로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99.8 나누기 54로 풀 수가 있겠죠. 왜? 이번에는 여러분들 분모가 같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수점이 남아서 힘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그냥 분모를 둘 다 100으로 바꿔주는 거죠. 100분의 1998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쵸? 5.4는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면 얼마가 될까요? 100으로 바꿔주면 54가 아니라 540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4랑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익숙한 이렇게 자연수 형태의 나눗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방법 다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한번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199.8 나누기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래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아래 거 먼저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자, 세로셈으로 아래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98 나누기 540 맞죠? 앞에서 요걸 푸는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거를 해보려면 처음에 몇을 곱해야 되겠어요? 예, 일단 3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 3, 125, 3, 15에서 1600이 되죠. 그래서 남게 3780 남죠. 아까 여러분 계산하죠. 자, 그런데 소수 첫째째까지 내려가서 계속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0, 540 몇 곱하면 나오겠습니까? 5, 7. 7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7, 4, 280, 7로 35 했더니 딱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몫이 몇이 나옵니까? 1998 나누기 540은 몫이 3.7이 나오겠네요. 물론 이렇게 해서 3.7이 나온다고도 풀 수가 있는 거죠. 3.7이 나온다고 풀 수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99.8 나누기 54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00의 자리로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되겠죠? 뭐 4, 3, 12, 5, 3, 15, 100 아까처럼 6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 7 남고요. 여기 점 8이니까 내려갈 때도 목.8 내려가서 여기서 7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3.7이 몫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위의 방법으로 푸나 아래 방법으로 푸나 당연히 답은 몫은 3.7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로 바꿔줘서 통분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풀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세로셈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9.98 나누기 5.4를 해보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 단위가 높은 거는요 여러분 나눗셈 세로셈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19.98을 놓고 5.4 이렇게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 예를 들어 3.6 나누기 0.6 하면은 36 나누기 6으로 풀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쉬운 걸로 해볼게요. 11.25 나누기 0.25 하면 125 나누기 25로 풀었습니다. 자, 이거를 통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죠. 10분의 36 나누기 10분의 0.6.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앞에 항을 한 자리 옮겨주면 뒤에 항도 똑같이 한 자리 옮겨주면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의 나눗셈과 몫이 똑같구나. 그러면 앞에 두 자리 옮겨주면 뒤에도 두 자리 옮겨주면 이렇게 두 자리씩 옮겨줘서 나누면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이 생각해서 풀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10 나누기 5 얼마예요? 2죠. 그러면 한 자리씩 옮겨볼까요? 100 나누기 10도 한 자리 올리고요. 5도 한 자리 올려보세요. 이래도 답은 얼마입니까? 2죠. 두 자리씩 올려볼까요? 1000
그리고 나누기 500 해보겠습니다. 두 자리씩 올렸죠? 이래도 몫은 2라는 거예요. 즉 앞에 수 한 자리 올려주고 뒤에 수 한 자리 올려주면 몫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다라는 거죠. 자, 앞에 수도 이게 제수하고 피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쓰지 않을게요. 앞에 수 두 자리 올려주고요. 뒤에 수도 두 자리 올려주니까요. 몫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즉 똑같이 앞에 수, 제수와 뒤에 수, 피제수, 제수와 피제수의 자릿수를 똑같이 옮겨주니까 자연수로 이렇게 옮기거나 여러분 쉽게 옮겨서 계산을 해도 몫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중요한 건 몫만 안 변합니다. 몫만 안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자릿수 얘하고 똑같이 옮겨주면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는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 19.98 자릿수 하나 올려줘서 2점을 여기에다 놓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5.4도 옮겨줘서 이렇게 54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자릿수를 하나씩 옮겨줬으니까 얘는 54가 되는 거고 얘는 199.8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소수의 나눗셈을 하는 거 되는 거죠. 아까 했으니까 그냥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점이 있으니까요. 점이 있으니까 점 7 하면 378 돼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 한쪽에다가 치워서 할 걸 그랬어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선생님은 어렸을 때, 선생님 초등학교 때 아예 수수가 나오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소수점 다 싫어. 그러니까 자릿수 아예 여기 둘째 자리가 있으니까 두 개 옮겨줘 버릴래. 하나, 둘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얘도 하나, 둘 옮겨줘요. 둘 옮겨주면 어떻게 해요? 얘는 수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뒤에다 0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540이 됩니다. 540이 되고요. 두 자리 옮겨졌으니까요. 여기는 1998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998 나누기 540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3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수점으로 내려가서 7 하면은 이렇게 돼서 어차피 답은 얼마 나오게 돼 있어요? 3.7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로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통분조차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고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소수의 나눗셈이 있으면은 자 19.98 나누기 5.4라고 하는 소수의 나눗셈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소수보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좀 더 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 첫 번째는 바로 한 자리씩 앞에 것도 한 자리 뒤에 것도 한 자리만 옮겨주면은 199.8 딱 한 자리 올라갔죠? 나누기 그럼 여기도 한 자리만 올라가야 되겠죠? 54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자리씩 올려준다고 치면은 1998 나누기 자 5.4에 두 자리 올려주면 한 자리 올려주면 54 한 자리 더 올려주면 540이 되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세 자리 올려주면 안 돼요? 아니요. 똑같이 앞수와 뒷수 제수와 피지수를 똑같이 올려준다면요. 얘 세 자리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것도 만약에 세 자리 올려준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세 개의 답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풀 때는 앞수와 뒷수를 자릿수를 똑같이 옮겨줘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바로 이런 자연수 형태의 나눗셈으로 만들어서 풀어도 몫은 똑같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많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이후로 앞으로 계속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었지만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부족한 개념들 한번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